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한 현상에 대해서 저명한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의 핵심어가 있어요. 그게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편견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살면서 그런 경험들 다 하시는데 이건 뭐 꼭 대한민국 사회만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특히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상하게 이 사회가 끊임없이 쪼개지고 양분화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갖고 있는 일종의 편견 때문에 참 살기 힘든 사회가 돼버렸어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거냐? 개인적인 편견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일종의 편향 현상이 벌어지니까요. 우리는 평균에 대해서 무작정 받아들이도록 훈련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평균이 갖고 있는 많은 모순들이 있다는 거죠. 수능 편향이라는 표현으로 하면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왠지 자꾸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자꾸들 뭉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자기만의 생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지나치게 걱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설문지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가지고 답을 자꾸 쓴다는 거예요. 실제로 엉뚱한 답이 또 나온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당선 가능성이라는 표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우리들이 마음으로는 지지하고 싶은 후보가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 찍어가지고는 이게 표가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만큼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놈은 싫으니까 이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가 자꾸 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두 사람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합하는 현상으로 자꾸 나타나잖아요. 당선 가능성을 묻는 거라는 게 참 우리로 하여금 편향적으로 만드는데 아주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언론도 여기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내가 내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오늘 아침 신문에서 읽은 그 생각을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내 스스로 착각하고 남에게 그 얘기를 전달하고 또 그걸 들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어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내 생각인 것처럼 누구에게 하고 생각이 자꾸 번져나가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아진 게 아닐까. 예전에 미디어의 힘이 크지 않았던 시절에는 어쩌다가 느티나무 밑에 이렇게 모여 앉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리고 뭐 우기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기분 나쁘면 투닥거리고 싸움도 하고 뭐 그랬을지 모르지만 왠지 우리는 예전에 비하면 미리 내가 남들의 생각에 순응해버리는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고 지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이 타드 로즈는 따라쟁이의 함정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자꾸 남을 따라하게 된다. 나 혼자 다른 생각을 말했다가 남들이 나를 이상한 놈으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모두가 다 생각하는 거에 나도 그냥 함께 따라가는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남들이 거부했다고 나도 거부한다? 야, 진짜 그런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집단 착각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해보고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편향이 있잖아요. 확증 편향.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잖아요. 그냥 나는 이거야 결정해놓고 다른 건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안 들리잖아요. 그럼 정치적인 상황에서 태극기 부대랑 촛불 부대는 상대방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증거를 아무리 들이대도 증거 자체를 볼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일단 받아들인 자기 신념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편향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확증 편향이나 신념 편향 이런 것들을 연령대나 지식의 높고 낮음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지식층이 그래도 비교적 편향적이지 않은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래도 제법 자기가 듣고 있는 얘기에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이게 진짜일까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증거를 찾아보고 뭐 이런 걸 좀 하는 편이니까 비교적 학식이 깊은 사람일수록 덜 편향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편 편향은 전혀 상관없답니다. 오히려 어떤 연구에서는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심하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 사회에 요즘 양극화가 너무 심각한데 그 양극화로 치닫는 분들의 면모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 지식층이건 뭐 아니건 상관없잖아요. 그냥 내 편 아니면 적이잖아요,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감정 공감에서 인식, 인지 공감으로 나아가야 된다.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가? 왜 내가 그 편에 서야 되는가를 인식 수준에서 지식을 바탕으로 검증해라 하는 얘기니까 저는 그게 실현 가능한 조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집단 착각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편, 편향, 공감의 반경 이 세 책을 다 읽으면서 그 세 책에는 구체적으로 제안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결국은 토론이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에 저는 도달했어요. 흔히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내가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상황에서 그 편향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각의 반경을 넓히고 이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럴 때 주변에 도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남의 생각을 들어보고 조율해보고 더 좋은 결론을 찾아내는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걸 저는 토론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숙론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요. 토론의 그 토자가 한자로 두들길 토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하자 그러면 그냥 다짜고짜 상대방 두들기는 일부터 시작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숙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숙론을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우리의 성향을 한번 제대로 되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덜 편향적인 이 세상을 조금 더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나. 이른바 그래도 생각 있는 사람들이 양쪽을 다 바라볼 수 있는 덜 편향적인 인식을 갖추기 시작하면 사회가 그만큼 훨씬 편안해지겠죠?